제가 그 CCTV를 미니로 해가지고 무선 전파 방식으로 해서 군의라든지 작전할 때 이게 수십 개 갖고 다니면서 여기다 놓고 감시하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이 되고, 하나는 비밀번호 방식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이 그걸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는 비밀번호 방식으로 전파를 운영합니다. 삼성페이에서 그거를 쓰셨던데, 그 어쨌든 간에 그거 무선 통신기기인데, 수십 개면은 그렇지, 하나로 그 무선 통신기기가 이제 그거를 전파를 서로 송수신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수십 개, 뭐 20개, 30개, 40개, 50개 늘어날 때는 그리고 여기 이제 무선 통신기기가 미니 구조로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 한 개당 몇 개씩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은 신호가 빨라집니다. 그걸 이제 노트북 같은데 그걸 꽂아가지고 스마트폰이라도 꽂아가지고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그런 방식이 이제 무선 CCTV는 제 기술 드론에다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인데,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는 이게 CCTV가 지금 유선으로 되죠. 유선으로도 할 수 있고요. 똑같은 막 유선도 많은 숫자의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유선으로 이제 CCTV 연결한다 그러면, 제가 현재 그 DVD 그래서 4개, 8개 쓰잖아요. 그래서 왜 저렇게 쓰지? 그냥 유선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포트 방식으로 이렇게 포트가 수십 개씩 꽂아가지고 이렇게 하지, 내가 왜 DVD를 저걸 또 사야 되지? 이런 생각이, 그리고 모니터를 또 2개 더 사. 그게 뭐 이렇게 하냐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CCTV가 10개, 20개 있다 그러면 이렇게 꽂아가지고 그 전체적으로 선을 관리해주는 이런 유선 포트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 그건 이제 노트북 컴퓨터 같은데 꽂아가지고, 그냥 컴퓨터 같은 거 꽂아가지고 채팅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채팅 뭐 수백만 가입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면 유튜브도 한꺼번에 딱 화면에 딱 나오는 게 100개 뭐 이렇게 100개 이상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채팅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 있는 건 클릭을 들어가서 이렇게 딱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유선 포트가 이제 CCTV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CCTV 유선 포트나 무선 포트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다, 그럼 CCTV 내부 안에 이 신호를 유선으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담당하기 위해서 유선 포트 안에 작은 유선 포트기 미니 구조로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제 기술 구조는 그 최종 사령부, 중간 사령부, 일선 부대 이렇게 각각 다 담당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그런 식으로 신호를 빨리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신호가 느리면 좀 답답하죠.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이 되겠다. 그러니까 컴퓨터도 가능하죠. 우리 컴퓨터, 회사 내 컴퓨터를 수십 대를 유선 포트 연결해서 하나의 컴퓨터에서 전체 컴퓨터의 화면을 본다든지, 전체 컴퓨터하고 서로 이렇게 어떤 그 CCTV라든지, 아니면 그 카메라 웹캠 아니더라도 그냥 웹캠 같은 거 설치해가지고 직원들하고 어떻게 통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자체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셔갖고 자체적인 소프트웨어 안에서 통화를 하신다든지,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하지 않고 회사 내에서 간단한 이런 유선 포트 방식으로 해서 모든 컴퓨터를 하나로 통합시켜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밀보호 이런 것들도 좋고, 군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내에서 이제 유선적으로 신호를 처리할 때, 유선적으로 전기를 처리할 때 서로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해서 각 부분마다 배분하는 이런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자동차 같은데 변속기 없애버리고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해서 전력의 양을 틀리게 함으로써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가령 강중락 이런 식으로 몇 단계를 하시든 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소 같은 데는 휘발유 경이 이렇게 움직일 때도 변속기 없애버려 연료양을 통제해서 통제해서 회전축에 돌리는 이런 숫자를, 횟수를 이렇게 통제함으로써 그걸로 이제 속도를 달리하자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이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전 세계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로봇 팔, 산업 공작 기계와 모든 기계 부분에 이것이 굉장히 큰 기술입니다. 수십조 원짜리라고요. 전 세계 모든 전기를 쓰는 데는 이렇게 전선의 굵기를 틀리기 위해서 전력량을 배분하시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큰 게 안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모든 전기세는 다 들어갑니다. 뭐 전선의 굵기를 서로 이렇게 업시키고 루맥스 4.0이다 그러면 그것을 업시키는 거죠. 루맥스 4.0 똑같은 두께라면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업시켜 가지고 다시 이제 또 그 숫자를 감소시키면 다시 이렇게 루맥스 4.0 두 개라니까 증압됐다가 다시 감압됐다 이런 구조를 가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법, 전기 중법과 감소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면 원래는 이렇게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해가지고 두껍게 이제 들어가는 서로 이렇게 이형 두께가 틀린 전기선 구조도 기계 제품에 설계를 하실 때 들어가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 그래서 다시 2개나 3개로 전기선을 분리해서 거기서 다시 2개나 1개로 통합시키는 이런 희한한 전기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모터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어떤 구리선에 뭐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해서 약간 두꺼운 부분이 있어서 전력을 증폭시키는 이런 구조의 전기선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것은 이게 전기 증폭 장치니까요. 일종의 콘덴서경 배터리 전봇대 형식으로 하는 전력 강하게 파워 있게 모터를 돌릴 수 있습니다. 서로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이 모터에 배치돼 가지고 특유의 제 기술 구조를 이루고 굉장히 파워풀해집니다.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 전파의 묶음 이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수많은 비밀 조합을 만들 수 있으며 하나는 비밀번호 방식이라 해서 이게 뭐 드론이다 했을 때 이런 것을 서로 이렇게 그렇죠 비밀暗号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로 전파의 묶음은 2개에서부터 4개, 8개 마음대로 회사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식대로 해가지고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 휴대전화 같은데 이렇게 쓸 때 굉장히 전파가 멀리 가고 휴대전화가 멀리 가고 신호도 뚜렷합니다.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고 무선 통신에 모든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서로 파형이 똑같은 거라도 여기 약간 하나는 이렇게 안에는 전력을 차등해서 강하게 줘가지고 전파를 멀리 가게 하는 방식. 그럼 이게 거리를 떨어져 나서 공간에 통로를 형성을 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약간 부목 현상이 일어나서 전파가 멀리 가죠. 이런 식의 이제 전파 쏘는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또는 아내가 전파가 3개를 쐈다고 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3개를 쐈다. 이런 구조가 그렇다. 몇 개를 쏴도 똑같습니다. 부목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안에는 틀린 전파를 넣어놨다. 그러면 이게 하루 파형이 틀린 전파 안에 들어가고 전력을 차등해서 가운데를 많이 주고 저기 거리를 약간 떨어져 갖고 부목 현상, 공간에 통로를 형성하는 형식으로 가셔도 제 기술 구조 굉장히 멀리 갑니다. 전파를 서로 여러 개 묶어나가고 쏘면은 조금 멀리 가요. 그 가운데서는 전력을 차등해서 이 전파를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까이 붙여놓으면 서로 파형이 틀린 다른 전파도 하나로 합쳐집니다. 이런 기술 구조를 갖고 레이더, A사 레이더 같은 저게 어떤 전투기를 공격하거나 했을 때 강력한 방식이 됩니다. 이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무선 통신을 할 때 반도체 부분과 또는 기판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고 컴퓨터라든지 모든 TV 모든 부분에서 하나의 무선 통신기기가 있고 전체를 총괄하는 새끼의 무선 통제기가 따로 있을 수 있으며 여러 개의 숫자를 있으며 그래서 각 부품 간에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로 송수신하는 이런 구조. 그 중에 하나는 제품의 그 부품의 비밀번호나 인식 코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반도체 내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기판에서도 쓸 수 있고 모든 제품, 기계가 이게 모든 제품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광섬유하고 이제 광섬유 신호선하고 정기적인 이런 것들을 같이 써주시는 이런 구조. 반도체 내에서 구리로서 이제 전기적인 회로를 그리고 신호선으로서는 광섬유를 사용해가지고 하실 경우 또는 그것을 아주 입자 형태로 하셔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광섬유 제가 그 기술 구조를 얘기했었어요. 구리 방막 뿌리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구리선 회로를 그리고 회로를 그걸로 대체를 하고 또
광섬유, 그리고 신호적인 어떤 신호 부분에서는 광섬유선을 사용함으로써 정기적인 이런 그 송수신, 전기 그다음에 신호적인 송수신 이 구조를 같이 공존하는 반도체 형태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이제 유선과 무선이 같이 통합된 구조의 반도체라는 또는 기판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어요. 유선적인 유선이 뭐냐면은 전기적인 부분은 유선으로 그냥 들어가고요. 유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고 신호적인 부분은 무선 통신으로 해가지고 전기 반도체 기술을 이렇게 서로 각 부품 간에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 여러 개 묶음으로 해서 통신하는 이 구조, 유선과 무선이 같이 있는 구조를 반도체 부분과 기판과 다른 부분 어떤 형태의 제품에도 이런 것이 설계되어 TV, 가전 뭐 하게 돼 있다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기적인 부분은 그렇죠. 신호적으로 무선 전파로서로 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전파의 간섭으로 인해서 신호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기술이 안정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전기적인 전송과 신호적인 전송을 각각 따로따로 구분해서 유무선으로 통합시키는 이런 것. 그다음에 구리 회선으로 전기적인 전송을 하고 떠나는 그 구리 전선 구리 회로도 그냥 신호적인 전송을 또 필요로 하는 데는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전기적인 전송은 구리가 맞고 그다음에 신호적인 전송은 광섬유가 맞고 하는 식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는 어떤 선에 있어서는 불가피하게 구리선이 신호선이 되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광섬유로 연결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구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 회로와 광섬유 회로가 같이 있는 이런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